79에서 81 질문한 문제 풀어줄게. 자, 3번은 1번, 2번 두 개 물어보고 있는데 이 2차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 베타 1에 이거 구하고 이거 구하시오 라고 한 거예요. 이제 근이면 대입할 수 있다. 그러니까 x 대신에 알파 대입해봐. 그치? 그러면 식이 뭐가 나와? 알파 제곱에 플러스 5알파 마이너스 1은 0 되지. 근데 그 마이너스 1을 넘기면 그건 1이지. 대입하고 마이너스 1만 넘긴 거야. 그래. 또 베타도 근이니까 베타도 대입할 수 있지. 그럼 x 대신에 베타 대입해봐. 베타 제곱. 그래? 플러스 5 베타. 그리고 마이너스 1은 0이야. 근데 그 마이너스 1 이항시키면 그건 1이 돼. 그치? 그러니까 근이니까 알파 대입하고 이항시키면 되고 베타 대입하고 이항시키면 되니까 얘도 1이고 얘도 1이야. 됐지? 자, 그럼 이제 2번은 요거 이제 분수식을 계산하시오라고 했는데 분모를 이렇게 만드는 거지. 그치? 알파 제곱에 8알파를 5알파 더하기 3알파로 찢는 거야. 나머지 똑같이 쓰면 분모 이렇게 쓰면 위에 있는 분모랑 아래에 있는 분모는 똑같은 거지. 더하면 8알파. 그치? 5개, 3개로 찢었을 뿐 이렇게 쓸 수 있고 분모도 마찬가지로 거지. 베타 제곱에 5베타까지만 하고 3베타는 따로 이렇게 써보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게 얼마야? 5알파, 알파 제곱 플러스 5알파가 1이잖아. 그럼 여기 1이고 베타 제곱 5베타가 1이니까 여기 1이지. 그럼 분모에서 플러스 1하고 마이너스 1 플러스 1하고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야. 그지? 그러면 얘는 식이 분모는 3알파분의 베타가 됐고 그지? 3알파분의 베타가 되고 뒤에 거는 3베타분의 알파가 되고 그럼 우리는 이것만 계산하면 되잖아. 그러면 얘네들은 통분해야겠지. 분수끼리 더하기니까. 그럼 분모의 최소 공배수는 3알파 베타. 분모의 최소 공배수가. 그러니까 3알파 베타로 통분하면 얘는 베타 제곱. 얘를 알파 곱해주면 되니까 알파 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제 이거를 곱셈 공식으로 가면 되는 거야. 그지? 3알파 베타 분의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에 마이너스 2알파 베타. 그러면 근과 계수와의 관계.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다라고 했으니까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5고 그죠? 두 근의 곱은 a분의 c 마이너스 1이지? 요거 여기다 더하기 곱하기다 대입 계산하면 됩니다. 다음은 7번. 자, 7번은 뭐야? 이 2차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 베타다. 근데 이 2차 방정식의 두근은 2알파 2베타래. 그러면 근이 2배 큰 거야 지금. 그지? 7번 질문한 사람들 듣고 있지? 그러면 근과 계수와의 관계.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하면 마이너스 1이고 그죠? 두 근의 곱은 알파랑 베타랑 곱하면 a분의 c니까 a다. 이렇게 되겠다. 그냥 그 다음에 밑에 것도 마찬가지다. 그지? 이 2차 방정식의 두근이 이번엔 2알파 2베타니까 두근의 합은 2알파랑 2베타랑 더하면 마이너스 a분의 b 하면 이렇게 정리가 될 거야. 그럼 얘는 2로 묶으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b다. 두근의 곱은 자, 2알파 곱하기 2베타 그게 a분의 c 하면 마이너스 20이지. 그냥 그러면 얘는 4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20이니까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5다. 그지? 그러면 자 얘가 마이너스 5면 알파 베타 곱한 게 A였으니까 A랑 마이너스 5랑 같아야겠다. 그치? 그래서 A는 마이너스 5고 그 다음에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1이었지. 그럼 요 값이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럼 이거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B니까 B는 2겠네. A, B 다 구했다. 됐지? 다음에 10번. 자, 10번은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한 근이 다른 한 근의 6배다 라고 하면 우리가 두 근을 놓는 게 작은 근을 알파라고 하면 큰 근은 얘한테 곱하기 6을 하면 되잖아. 6배니까 그제? 그러니까 알파 베타라고 미지수를 두 개 쓰는 게 아니고 한 근이 다른 근의 6배면 6알파라고 해서 미지수 하나만 쓴다. 그럼 이제 두 근은 이거야. 됐지? 그러면 두 근의 합 근과 계수와의 관계 알파 더하기 6알파는 마이너스 A분의 B 하면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GK 그러면 요렇게 되겠지. 그럼 이제 이걸 정리할 거야. 7 알파는 2분의 7K 그러면 7은 약분할 수 있어. 그죠? 그러니까 알파는 2분의 K 식이 이렇게 하나 나오는 거. 그 다음에 두 근의 곱 얘랑 곱하면 그지? 알파 곱하기 6알파는 A분의 C잖아. 그럼 A는 2지. 2분의 C는 이게 다 상수야. OK 마이너스 2. 맞냐? 자, 그러면 얘는 6알파 제곱이 2분의 OK 마이너스 2다. 이항시키자. 이항시키면 12알파 제곱은 OK 마이너스 2다. 그럼 이제 우리는 요거 두 개 갖고 이제 문제를 풀 거야. 그지? 근데 여기서 지금 구하라고 하는 건 K 값이지. 그러면 미지수도 두 개고 식도 두 개니까 우리는 알파랑 K를 다 구할 수 있는데 알파가 2분의 K니까 여기에 알파 대신에 2분의 K를 대입해. 그러면 자 대입하면 식이 12하고 알파 자리에 2분의 K 대입. 그 나머지 다 똑같이 쓰면 돼. 그러면 5K 마이너스 2. 그래? 그럼 이거 제곱하면 얘가 어떻게 돼? 12 곱하기 4분의 K 제곱 5K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데 4분의랑 얘랑 약분하면 이렇게. 그럼 이제 다 좌변으로 이항시켜. 이항시키면 3K 제곱에 마이너스 5K에 플러스 2는 0. 그럼 이제 인수분해가 되겠다. 1, 3 플러스 마이너스 해야 되니까 1, 2에 마이너스 하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겠다. 그래? 그러면 자, 얘는 인수분해가 K 마이너스 1, 3K 마이너스 2는 0으로 인수분해가 됐는데 K는 정수라고 그랬어. 그럼 여기서 나온 두 개 중에 정수는 1이지? 그래서 K는 1 이렇게 되겠다. 자, 14번은 뭐냐면 2차 방정식의 두 분이 알파 베타다. 우리 보고는 또 다른 2차 방정식을 구하는데 x제곱의 개수는 10이고 2분의 두 분이 알파분의 베타랑 베타분의 알파다 라고 했어. 그러면 일단 자, 이 2차 방정식의 두 분이 알파하고 베타니까 두 분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하면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그죠? 두 근의 곱은 a분의 c니까 3이다. 그죠? 자, 그럼 이제 우리는 뭘 구해야 되냐면 x의
개수는 두근의 합의 마이너스고 상수항은 플러스 두근의 곱이지. 맞지? 그러니까 두근의 합. 얘네들이 두근이니까 이 2차 방정식에서 두근의 합의 값하고 곱의 값을 계산해야 되고 합은 얘네들을 더하라는 거니까 알파분의 베타랑 베타분의 알파를 더해. 근데 이거는 곱셈 공식으로 우리가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제? 알파, 베타 분해로 통분. 그러면 베타, 베타, 알파 곱하니까 분자는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될 거야. 그죠? 그러면 분모는 알파 베타는 곱한 건 3이니까 얘는 분모는 그냥 3분의가 될 것이고, 분자는 곱셈 공식으로 변형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에 마이너스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제? 그냥 좀 숫자가 들어온 것 같다. 그제? 그러면 얘는 분모는 3분의 5,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1 넣고 제곱하면 4분의 1이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다. 그지? 아, 빡세다. 그러면 얘는 분자 계산하자. 4분의 1 마이너스 6 하면 4분의 64 하나 빼면 마이너스 23인가? 맞지? 그게 3분의지. 번분수. 그죠? 그러면 요렇게 해서 분모 분자. 그러면 12분의 마이너스 23 마이너스 12분의 23. 그러니까 개수를 12를 줬겠지. 12분의 없애려고. 그러면 합은 이렇게 나와서 그 다음에 두근의 곱은 얘네들이 곱하는 거니까 합을 빡세게 주고 곱을 쉽게 준 거지. 그때 알파분의 베타라는 애하고 베타분의 알파라는 애를 곱한 게 두근의 곱이야. 그리고 그 값은 얼마여야 되냐? 약분하면 됐지. 그럼 이제 여기다 썼다가 지울게. 2차 방정식을 만들 건데 일단은 x제곱 1x 제곱이라고 하고 식을 세울 거야. 그 다음에 두 근의 합이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x의 개수는 얘한테 마이너스를 곱해주는 게 x의 개수지. 그치? 그럼 얘한테 마이너스 곱하면 x의 개수는 12분의 23x지. 상수항은 플러스 두 근의 곱이니까 플러스 1이지. 그리고 이렇게 만들면 이건 x제곱의 개수가 1일 때야. 근데 x제곱의 개수가 12면 이거 전체로 묶고 앞에다 12 곱해주면 되는 거지. 그리고 최종은 이제 이걸 분배해서 써주면 되는 거다. 그래? 그러면 12x제곱에 23x 플러스 12는 0. 이렇게 돼요. 야, 너희들이 푸는 과정에서 갑자기 분수가 나오고 숫자가 들어오니까 이게 뭐가 잘못됐나 라고 흔들렸으면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냥 풀면 되는 거다. 12분의 1가 나왔고 개수가 12라고 하니까. 다음은 19번. 자, 얘는 켤레도 문제다. 그래? 이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허근이야, 허수. 근데 개수들이 얘는 1인 건 당연히 실수인 거고 8도 당연히 실수인 거고, 그제? A하고 B를 실수라고 했으니까 이거 실수랑 더하고 실수끼리 곱한 거. 모든 개수들이 다 실수야. 실수. 그럼 개수가 실수인 조건에서 근이 허수면 나머지 한 근은 켤레근. 그제? 그러니까 허수 부분의 부호가 다를 거다. 그러면 나머지 한 근은 1 플러스 2i.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뭐 자,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이었나, 맞지? 그러면 투분의 합 얘네들이 더하면 2. 플러스 2i랑 마이너스 2i 없어지니까 합의 값은 2지. 근데 그걸 계산하는 근과 계수와 여기에는 마이너스 1분의 2지. 그러면 마이너스 하고 이렇게 되겠네. 네. 그러면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되고.
그지? 곱은 얘네들이 곱하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럼 두 분의 곱은 1 플러스 2i 곱하기 1 마이너스 2i고 그건 a분의 c다. 그럼 a는 1이니까 c 값은 ab 플러스 8이다. 자, 좌변 전개하면 합차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i 제곱은 마이너스 1이야. 그럼 얘는 4니까 5. 8 넘어가면 마이너스 3 되겠다. 그지? 그러면 AD가 마이너스 3이야. 됐지? 자, 그럼 이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건 곱셈 공식으로 마무리하는 거지. A세제곱 플러스 B세제곱을 구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하는 건 AB 더한 거 알고 AB 곱한 거라 알아. 그럼 쟤네들이 들어가는 걸로 우리가 변형 공식 세울 수 있잖아. 그지? 뭐지? A 플러스 B 세제곱 마이너스 3AB 더블 5A 플러스 B. 그래? 계산. 자, 91페이지에서는 이제 10번하고 13번 2차함수 문제인데 얘는 2차함수고 얘는 1차함수니까 얘는 포물선이고 얘는 직선이야. 그제? 근데 얘네들이 만났나봐. 그 만난 교점의 x좌표가 1 플러스 루트 2다. A 값하고 B 값하고 구하시오라고 했잖아. 그지? 그럼 배운 거의 적용은 이거잖아. 어떤 그래프든 그 그래프가 만나는 교점을 구하려면 연립방정식을 만들어서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면 돼. 그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뭐냐? 그래프의 교점의 x 좌표는 더 디테일하게 쓰면 교점이라고 끊는 건 교점의 x 좌표를 얘기하는 거니까 이건 뭐와 같다? 연립 방정식의 해와 같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고 사실 이거를 우리가 중학교 2학년 중위수학부터 지금 계속 알고 배워오고 써먹어야 되는 내용이야. 그치? 그러니까 얘네들 두 그래프가 만나는 교점을 구하려면 우리는 그냥 무조건 연립방정식 만들어서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면 그게 바로 그 교점의 x좌표인 거야. 그치? 그러니까 x좌표를 알려줬다는 건 얘 연립방정식 만들면 해가 이거야 라는 걸 알려준 거니까 연립방정식 만들어서 y 대신에 집어넣어서 대입법으로 식을 정리할 거야. 그러면 x제곱에 2x 플러스 6은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제 우변에 있는 애들을 다 좌변으로 이항시켜서 식을 정리할 거고 그러면 x제곱에 마이너스 a가 넘어오니까 이렇게 될 거고 b가 넘어가면 이렇게 될 거야. 그럼 이 연립방정식을 만들었고 이 연립방정식을 정리한 게 2차 방정식인데 이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1 플러스 루트 2라는 얘기야. 그럼 이제 편례근이 적용이 되는지 봐야 되잖아. 근데 이 2차 방정식의 근이 루트를 쓰고 있으니까 근이 무리수야. 근데 개수는 A, B를 포함해서 유리수. 그럼 모든 개수들은 유리수고 한 근이 무리수인 근이면 나머지 한 근은 반드시 편례근. 그지? 그러니까 무리수 부분의 부호가 다른 1 마이너스 루트 2가 나머지 한 근이 될 수밖에 없어. 그럼 이제 우리는 이걸 근과 개수와의 관계 쓰면 되잖아.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얘네 둘이니까 얘네 둘을 더하면 2 플러스 마이너스 없어지니까 두 근의 합의 값은 2가 나오는데 그걸 근과 개수의 관계 따지면 마이너스 a분의 b지. 그 지금 마이너스 하고 a는 1이고 b 쓰면 이렇게 되지 않겠어. 그죠? 그러면 2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2 플러스 a니까 a는 4 합에서 나오고 그지? 곱은 자 얘네들이 곱하면 1 마이너스 2니까 곱하면 마이너스 1 되는 거 맞지? 합차로 정리하면 곱은 a분의 c잖아. 그럼 a는 1이니까 c 값 상수항 써도 되고 6 마이너스 b가 그래? 그러면 b는 7
이렇게 풀면 되는 거지. 네, 그러니까 편레빈의 적용, 연립방 정식을 만들 수 있느냐, 교점은 연립방 정식에 해당. 13번은 마찬가지다, 그냥 이 2차 함수하고 요 1차 함수하고 접했다라는 건 한 점에서 만났다라는 거고, 그지? 그 접했을 때 그 접점의 좌표 몇 컴마 몇인지 좌표까지 구하라고 하는 얘기야. 그러면 마찬가지잖아. 얘랑 접했다라는 건 교점이 한 개, 한 점에서 만났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림을 그릴 필요는 없지만 얘는 위로 볼록한 포물선이고 얘는 기울기가 2인 우상향이니까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는 상태가 지금 접한 거야. 알겠지? 그러면 우리는 이 접한 상황을 어떻게 풀 것이냐? 얘네들이 만난 교점은 연립방정식을 만들어서 해를 구하면 된다. 그러면 연립방정식을 만들어서 y 대신에 대입해서 또 식을 정리해보면 x제곱 kx 플러스 k는 이렇게 될 것이고, 그냥 자, 다 이항시켜서 정리하자. 플러스 x제곱에 마이너스가 넘어가니까 2 마이너스 kx 마이너스 2k. 자, 2차 방정식을 정리하니까 이렇게 됐어. 그럼 이 연립방정식의 해가 결국은 이 두 그래프의 교점이야. 근데 얘네들이 접했다라는 건 교점이 하나인 거야. 그럼 이 2차 방정식이 해가 하나라는 건 이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다는 얘기야. 그럼 판별식이 0이다라는 걸 갖고 우리는 풀어줘야겠지. 그제? 그래서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 a는 1이고 c는 마이너스 2k인데 얘가 0이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k를 구하는 거지. 접했으면 교점이 하나다. 그럼 2차 방정식은 중근을 갖는 거다. 정리해보자. 4 마이너스 4k k제곱 플러스 8k는 0. k제곱에 4k에 4는 0. 완전 제곱식이네. 그래? 그러니까 우리는 k 플러스 2의 제곱은 0. 그러면 k 값은 마이너스 2. 그죠? 자, 그러면 k 값이 이제 마이너스 2가 나왔으면 교점의 좌표를 찾는 건 어떻게 찾아야 되냐? 여기다 k 대신에 마이너스 2를 넣어야죠. 그러고서 이제 그 해를 직접 구하면 그게 바로 교점의 x 좌표가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여기에 마이너스 2 넣어서 써보면 x 제곱이고 마이너스 2 넣으면 4x가 되지. 마이너스 2 넣으면 4가 되지. k랑 x는 다른 거야, 얘들아. 알겠지? 완전 중근을 가진 조건에서 우리가 몰랐던 k 값을 마이너스 2라는 걸 구했으면 얘가 근이 아니고 얘한테 집어넣어놓고 우리는 방정식의 해를 구해야지. 방정식의 해가 그래프의 교점인 거니까. 그지? 그럼 다시 x에 관한 2차 방정식에서 우리는 근을 구하려고 보니까 얘가 완전 제곱식이라는 거야. 그지? 그러면 근은 중근으로 접하니까 당연히 중근을 가질 거고 x는 마이너스 2가 나왔으면 y도 찾아야 되지. y를 찾는 건 얘한테 대입해도 되고 얘한테 대입해도 돼. 어차피 얘네들이 이렇게 위로 볼록하고 이렇게 만났잖아. 그러면 얘가 지나는 이 y값이나 얘가 지나는 이 y값은 똑같은 거야. 이해했지? 그러면 우리는 여기다 놓고 계산하는 게 더 쉽겠네. 그럼 여기 k한테 우리가 더한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쟤는 y는 2x 플러스 2잖아. 그럼 x 좌표가 마이너스 2 나왔으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2 넣고 y 구하면 되는 거야. y 좌표는. 그러면 y는 마이너스 2 나오겠네. 그치? 그러면 x 좌표도 마이너스 2고 y 좌표도 마이너스 2니까 그 교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지. 됐지? 자, 바로 14번. (14번은) 판별식 2번 쓰면 되는 문제네.
y는 x 플러스 k가 얘네 둘이는 두 점에서 만나고 다른 애하고는 만나지 않는다. 자, 이걸 만족시키는 정수 K를 모두 구하시오. 자, 판별식 적용하자. 이 2차 함수하고 이 2차 함수는 두 점에서 만난대. 그럼 어떻게 될까? 연립방정식의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서로 다른 도시근을 가져야 서로 다른 교점에서 만나는 거니까. 그죠? 그러면 대입해갖고 식 정리할까? x제곱 마이너스 2x 2k 플러스 3은 x 플러스 k고 좌변으로 이항시키면 x제곱 마이너스 3x k 하나 빼면 k 플러스 3이요. 그럼 연립방정식을 만든 건 2차 방정식인데 그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도시근을 가져야 되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 그지? 그러면 d는 b 제곱 마이너스 4 a는 1 c는 이거 그게 0보다 커야 된다. 전개 9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12 그러면 자 마이너스 4k는 하고 요거 마이너스 3이지 넘기면 3 마이너스 4로 나누면 부등호의 방향은 바뀌고 마이너스 4분의 3보다는 작다. k는 이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 게 하나 나온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똑같은 이 직선이 또 다른 2차 함수 얘하고는 이번에는 안 만난대. 그러면 마찬가지지. 안 만난다라는 건 판별식, 연립방정식에 대한 판별식이 0보다 작겠지. 7근을 갖지 않아야 교점이 없는 거니까. 그지? 그러면 또 연립방정식 만들었고 좌변으로 이항시켜서 식을 정리할 거고 식이 비슷한 듯 비슷하지 않네. 그지? 그럼 이제 이렇게 됐지? 그럼 얘는 교점이 없다라는 건 얘는 7근을 갖지 않는 거다. 그럼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돼. 그지? 근데 짝수 판별식 써도 괜찮겠다. B 다시는 1이니까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 C 그제 그게 0보다 작다. 1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7이 0보다 작다. 마이너스 2K는 마이너스 6 넘기면 6 마이너스 2로 나누면 K는 고등어 방향이 바뀌고 마이너스 3보다 크다. 그러면 자 우리가 K 조건을 찾아보니까 이거와 이거가 나온 거야. 그지? 그러면 얘는 소직선에 나타내 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둘을 표시하면 얘가 더 작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분의 3 마이너스 3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4분의 3보다는 작아야 돼. 그 두 개를 모두 만족하는 건 얘네들 사이야. 그치? 그럼 그걸 쓰면 마이너스 3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4분의 3보다는 작아야 돼. 근데 우리가 구하는 K는 정수라고 했네. 마이너스 3보다 큰 정수는 마이너스 2 있지. 또 마이너스 1 있지. 얘보단 얘가 더 작아. 근데 그 다음에 더 이상 정수는 없네. 그러면 만족하는 정수는 이렇게 K2. 자,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다.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 자, 최대 최소다라는 건 최대는 가장 큰 값이고, 그지? 최소는 가장 작은 값인데 그 대상이 x냐 y냐? y 값이야. y 중에 가장 큰 걸 최대값이라고 하고 y 중에 가장 작은 건 최소값이라고 그래. 근데 이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는 두 가지로 나와야 돼. 첫 번째는 x가 제한되어 있지 않을 때 실수 전체. 그러면 x랑 y가 실수 전체 집합이다라는 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끊어지는 게 아니야. 그러면 2차 함수는 그래프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어? 포물선이야. 그러니까 아래로 볼록하던가 아니면 위로 볼록하단 말이야. 그지? 그러면 최대값과 최소값을 놓고 봤을 때 아래로 볼록할 때는 최대값이 있어? 없어요. 없잖아. 그래프는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 그럼 가장 큰 값을 우리가 정해줄 수는 없지만 아래로 볼록하면 그러면 최대값은 없는데 요거 최소값은 존재해. 맞지? 그러면 그 최소값은 뭐야? 위치는 어디야? 맨 밑에. 꼭지점. 그지? 그리고 그 최소값은 뭐야? 라고 하면 꼭지점의 y좌표야. 맞지? 그러니까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에서 x, y가 실수 전체 집합이면 최소값은 있고 최대값은 없는 거야. 하나만 존재한다는 거지. 항상. 맞지? 근데 위로 볼록했을 때는 또 마찬가지로 그지? 최소값이 없어요. 그래프는 계속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 중이라서 최소값을 정할 수는 없지만 최대값은 있지. 그 최대값은 마찬가지로 꼭지점의 y값이, y좌표가 최대값이. 그래서 위로 볼록하면 최대값은 있고 최소값은 없어. 이게 기본이야. 제한되어 있지 않았을 때는. 그지? 근데 이게 제한이 되면 이제 상황이 달라져. 제한이 되면 자, 뭐 예를 들면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 그리고 얘가 x가 0에서 3 사이일 때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여라 라고 하면 자, 제한되는 거랑 제한되지 않는 거랑 차이를 다 같이 볼 거야. 봐봐. 만약에 첫 번째 x, y는 실수 전체다 라고 하면 우리는 얘는 아래로 볼록하니까 최대값은 없고 최소값만 존재하겠구나 라고 우리는 판단하면 돼. 그러면 그 민석 뭐하냐? 최대 최소를 판단하려면 표준형으로 고쳐야 되니까 x제곱에 마이너스 4x 하고 필요한 상수는 4니까 더하기 빼기 이렇게 변형할 거야. 그러면 꼭지점을 찾아야 되니까. 그럼 얘는 y는 x 마이너스 2의 제곱이고 이렇게 될 거다. 그지? 그러면 얘는 지금 어떤 애냐면 이렇게 아래로 볼록하고 꼭지점의 좌표가 2, 마이너스 3이라는 얘기야. 그지? 그러니까 최대값은 없고 최소값은 꼭지점의 y좌표다. 이렇게 얘기하지. 그러면 이거에 대하여 x, y가 실수 전체 집합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고 하면 최소값은 마이너스 3이고 최대값은 없다. 이렇게 우리는 답을 하면 돼. 근데 상황이 x, y가 실수 전체가 아니고 이렇게 x가 0에서 3까지라고 x의 범위가 제한되면 그때는 얘기가 달라져. 자, 봐봐. 얘 지금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고 이 꼭지점의 좌표가 지금 2, 마이너스 3이 나왔단 말이야. 근데 x를 0에서 3까지 잘라야 돼. 그럼 이 자르는 건 x가 2라는 게 꼭지점의 y좌표니까 3은 오른쪽으로 1만큼만 가면 되고 0은 2칸 가야 되지. 그러면 더 3이 가깝고 0이 더 멀겠지. 맞지? 그리고
이 끝값들이 다 포함되고 있으니까 요 0일 때랑 3일 때를 포함해서 요만큼이에요. 0에서 3 사이는. 그래서 0에서 3 사이에 잘라서 버리면 요거 보고 우리는 최대치로 찾는 거야. 그러면 최소값 보여? 최소값은 꼭지점이니까 얘가 제일 작지. 최대값은 y는 높으면 높을수록 큰 거야. 그러니까 오른쪽보단 왼쪽이 당연히 높은 건 확실하지. 왜? 요 거리가 1대 2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얘보단 얘가 분명히 위에 있겠지. 그러니까 얘가 최대값이 될 거야. 그럼 우리 그 최대값은 x가 0일 때 y값을 구하면 되니까 얘한테 빵 대입하면 최대값은 1이야. 이렇게 구한다는 얘기야. 이해했어? 그래서 x가 제한되면 그래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하면 이렇게 잘려. 그러면 그때는 최대 최소가 다 있어. x가 제한되면. x가 제한되어 있지 않으면 최대값이나 최소값 중에 하나만 있어. 위로 블록하냐 아래로 블록하느냐에 따라. 그겠지? 그래서 이렇게 풀 거야. 근데 이제 최대 최소 풀 때는 이렇게 풀면 얘들아 쉬워. 자, 책에 있는 거는 우리가 풀어야 되니까. 자, 봐봐. 딱 어떻게 푸는지를 볼게. 이쪽에다가 얘로 다시 한번 어떻게 푸는지 보는 거다. 자, y는 x제곱에 마이너스 4x 플러스 6인데 첫 번째는 0에서 5 사이의 최대 최소를 구하고 두 번째는 이때 최대 최소를 구하래. 자, 최대 최소를 구할 때는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할 때는 사실 이렇게 표준형으로 만들 필요 없어. 그래프만 정확하게 나타내면 되거든. 그래서 중심, 가운데 센터를 잡고 나는 여기서부터 1만큼, 여기서부터 2만큼 이 거리를 껴서 필요한 그림만 나타내면 돼. 최대 최소를 구하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그래프야, 그래프. 그래프만 우리가 올바르게 표현하면 가장 위에 있는 건 최대값이고 가장 아래에 있는 건 최소값이다라고 보고 그 값을 구하면 된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이 2차 함수에서 대칭축이야. 꼭지점 x좌표야. 그럼 우리 2차 함수에서 일반형으로 주어졌을 때 꼭지점 x좌표 대칭축 구하는 공식이 뭐였지? 마이너스 2a분의 b지. 그거 갖고 구하는 거야. 그럼 봐봐. 마이너스 2a분의 b. 그러면 대칭축이 2가 나와. 꼭지점 x좌표가 2야. 그러면 꼭지점 x좌표 찾았지? 모양은 아래로 볼록하지. 그럼 우리는 딱 그 그래프만 그려. 아래로 볼록하게 그리고 나는 여기를 꼭지점이라고 잡고 여기가 2라고 잡는 거야. 표준형으로 고칠 필요 없어. 알겠지? 그리고 나서 이제 잘라. 0에서 5까지 자를 건데 이 거리를 얘를 기준으로 더 얼마만큼 떨어졌는지 가까운지를 반영해서 그래프를 잘라야 돼. 그러면 0은 2만큼 가면 되면 5는 3만큼 가야 되니까 얘보다 더 많이 가야 되지. 요 거리를 지켜서 자르는 게 중요해. 그리고 이거 거리를 자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그래프 보고 푸는 거야.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 가장 아래에 있는 게 최소값이고 가장 위에 있는 건 최대값이고. 이해했지? 그러면 가장 아래에 있는 거 꼭지점의 y좌표니까 어떻게 할래? x가 2일 때 y값 구하면 되지. 그럼 여기 x 대신에 2 넣으면 4 마이너스 8 6 그러면 최소값은 2인 거야. 최대값은 x가 5일 때 y값 구하면 되지. 그럼 여기다 5 넣고 계산하면 돼. 25 마이너스 20 플러스 6이니까 11. 그러면 얘는 최소값은 10이고 최대값은 11이라고 이렇게 구하면 돼. 이해했어? 자, 구간이 달라지면 자, 자르는 구간이 달라지는데 봐봐.
이 제한된 구간 안에 꼭지점이 포함이 되면 반드시 그 값은 최소값 아니면 최대값은 꼭지점이야. 아래로 볼록하면 꼭지점이 최소값을 가질 거고 위로 볼록해서 꼭지점이 이렇게 생겼는데 그래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잘렸다 쳐봐. 그럼 이 구간 안에 꼭지점이 포함이 되면 얘가 최대야. 아래로 볼록이면 최소고 위로 볼록이면 반드시 최대가 될 거야. 맞지? 자, 그러면 자르는 구간이 달라지면 똑같은 그래프잖아. 아래로 볼록하게 그리고 꼭지점 x좌표 -1인데 자, 이번에는 -1부터 1까지인데 1도 2의 왼쪽에 있고 -1은 더 왼쪽에 있어. 그럼 이때는 꼭지점이 포함이 안 되겠지. 그러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1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그럼 이제는 꼭지점하고 상관없이 가장 아래에 있는 건 얘가 최소값이고 가장 위에 있는 건 얘가 최대값이야. 이해했지? 그러면 x 대신에 1 넣어서 y 구해야 되니까 여기다 1 넣으면 7에서 4 빼니까 3이지. 그럼 최소값은 3이야. -1일 때 y값 구하면 최대가 되니까 그치? 1, 4, 6, 11이지. 최대. 이렇게 구하면 돼. 안 어렵지? 괜찮지? 대칭축 찾아. 모양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 해서 대칭축 꼭지점 x좌표 기준으로 이 제한된 범위가 얼마만큼 좌우로 떨어졌는지 그걸 생각해서 잘라주면 돼. 그러면 누가 더 위에 있는지 알지. 근데 같은 그림을 그리는데 이렇게 그리면 의미 없겠지. 봐봐. 위로 볼록한데 뭐 여기가 3이야. 근데 내가 자를 때 비슷하게 가고 이렇게 잘라서 쳐봐. 그럼 0에서 5까지니까 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야, 이 거리는 2지 이 거리는 3이지. 근데 이거를 비슷하게 가고 잘라버리면 얘가 더 아래에 있는지 얘가 더 아래에 있는지 알 수 없지. 이런 그래프는 의미가 없는 거야. 그러면 다 넣어볼래? 0인 거 넣어보고 5인 거 넣어봐서 얘가 더 작은 얘가 더 작은지 찾을래? 그지? 이렇게 자르면 안 돼. 얘가 2고 얘가 3이면 얘는 더 많이 가서 여기쯤 0이라고 자르면 확실하게 얘가 아래에 있는 걸 확인되지. 이해했지? 그러니까 2차원된 최대최소를 구하는 건 그래프를 가지고 풀면 돼. 근데 그 그래프를 우리가 필요한 정보는 정확하게 나타내서 풀어야 의미 있는 풀이를 할 수 있는 거잖아. 얘가 더 위에 있는지 얘가 더 위에 있는지는 명확하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야 되잖아. 그 그래프를 통해서. 그치? 그러니까 이 거리를 잘 생각하면서 자르는 거야. 얘는 거리가 2야. 얘는 거리가 3이야. 그럼 당연히 이거보다 이걸 길게 가서 잘라주면 얘가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 이해했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얘도 마찬가지잖아. 꼭지점이 포함되지 않았을 때는 그나마 괜찮아. 이쪽에만 가 있으면 이거 간격을 우리가 지킬 필요는 없어. 이쪽을 잘라도 마찬가지겠지. 그치? 근데 꼭지점이 포함됐을 때는 오른쪽이 더 먼지, 왼쪽이 더 먼지 이걸 나타내는 그래프를 그려야 그 그래프를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야. 오케이? 됐지? 자, 그러면 92, 93, 94 이거 내용 문제 다 봤거든. 일단은 92페이지는 1번부터 6번까지는 쭉 풀어봐봐. 제한되어 있지 않아. 그러면 모양을 보는 거야.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 아래로 볼록이면 최소값만 있어. 위로 볼록이면 최대값만 있어. 선생님, 최소값이 뭔지 써야 되는 거예요? 그냥 없다라고 하면 돼. 없으면. 네. 최대값 얼마, 최소값 없다. 아까부터 활동했는데 지금 시계에서 지금 활동하라고 불 들어왔어. 내 시계에서. 봅시다. 자, 봐봐. 이제 제한된 범위에서 최대 최소를 구하는데 지금은 연습하라고 하나의 함수를 주고 각각 다른 범위에서 최대 최소를 구하라고 하는 거야. 그지? 자, 봐봐. 뭐부터 구해라?
뭐부터 구해라? 대칭축, 꼭지점, x좌표. 그래? 그러면 x는 마이너스 2, a는 1이지, b는 마이너스 4지. 그러면 대칭축은 x는 2가 나와. 그러면 모양은 아래로 볼록하잖아. 얘가 제일 중요해. 우리가 필요한 만큼의 그래프를 그리는 거. 그러면 13번을 푸는 거는 아래로 볼록하게 그리고 꼭지점의 x좌표가 2다. 이렇게 나타내는 거. 이제 얘를 기준으로 우리는 0에서 3까지 구하래. 그러면 0에서 3을 이제는 자르는 거잖아. 응? 그러면 0은 요만큼, 이 거리가 2만큼 떨어져서 3은 1만큼 떨어졌으니까 더 가까이 있을 거 아니냐고. 그지? 그러면 우리는 여기가 0이고 여기가 3이라고 해서 그래프는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이 그래프를 봤을 때 최대, 최소는 꼭지점이 제일 아래에 있으니까 얘가 최소값이고 왼쪽에 있는 이 끝점이 가장 위에 있으니까 얘가 최대값이 된다는 거야. 그럼 이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x값을 대입해서 구하면 되잖아. 그럼 x 대신에 2 집어넣어봐. 그럼 2 집어넣으면 5지. 마이너스 8이지? 그러면 최소값은 마이너스 3이구나. x가 0일 때 y값이 최대값이니까 빵빵 대입하면 1이 최대값이구나. 그지? 근데 이제 구간이 달라질 거 아니냐? 그지? 14번 똑같이 자 아래로 볼록하고 꼭지점의 x좌표는 2인데 이번에는 마이너스 1에서 1까지지. 자 마이너스 1과 1은 다 왼쪽에 있네. 그럼 1도 왼쪽, 마이너스 1도 왼쪽. 그럼 이번에는 꼭지점이 포함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얘가 제일 아래에 있으니까 얘가 최소값이고 얘가 제일 위에 있으니까 얘가 최대값일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가장 아래에 있는 것은 x가 1일 때 y값이니까 1 집어넣으면 2에서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2가 최소값이고 마이너스 1일 때 최대값이니까 5에다가 6이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번엔 마지막 구간 하나 더 15번 자 똑같이 아래로 볼록한데 2랑 4인데 2는 꼭지점 4는 여기.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번에는 이렇게 잘라주면 되는 거지. 그러면 얘가 가장 아래에 있는 최소값이고 얘가 제일 위에 있으니까 최대값이야. 그치? 그러면 꼭지점의 y좌표가 같은 거니까 여기서 갖고 와도 되겠다. 그치? 그러면 요게 마이너스 3일 것이고 4일 때 y값은 여기다 집어넣어 4, 4, 16 마이너스 16 없어지지. 그럼 1이지. 그러면 최대값은 1. 이렇게 푸는 거야. 알겠지? 필요한 그림은 아래로 볼록이냐 위로 볼록이냐 그리고 대칭축 그걸 가지고 좌우 구간을 잘 길이를 맞게 잘라주면 되는 거야. 이해했지? 봐봐 이게 이거 94페이지 자 최대최소를 구하라고 했고 x가 지금 제한되어 있는 중이고 그죠? 그러면 우리는 제일 먼저 대칭축 찾아야 된다. 이제 그러면 마이너스 2 a 분의 b 하면 마이너스 4분의 9 뭐 분수로 나와서 더럽긴 하지만 뭐 상관없어. 아래로 볼록. 그럼 우리는 자 아래로 볼록하게 그리고 여기를 우리는 꼭지점이라고 잡을 거면 여기가 마이너스 4분의 9인 곳이. 그럼 이제 얘를 기준으로 우리는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3을 잘라야 되는데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4분의 4지.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4분의 10이네. 맞지? 그러면 분자를 봤을 때 9에서 4까지는 얘는 5만큼 작아져야 되고 얘는 3만큼 작아져야 되겠지. 그럼 얘가 더 가까이 있고 얘가 더 먼 거지. 그치? 그거 판단해 줘야 돼. 그럼 우리는 얘가 더 가깝고 얘가 더 멀다. 이렇게 자르는 거지. 이해했어? 그래서
이 값이 여기가 마이너스 3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1이라고 봐주면 돼. 그러면 우리가 자르는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꼭지점이 포함됐으니까 꼭지점이 최소값, 왼쪽보다 오른쪽이 더 위에 있으니까 얘가 최대값. 그지? 근데 어쩔 수 없다. 그지? 여기는 마이너스 4분의 1 넣어서 구해야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되니까 마이너스 1이면 얘랑 얘랑 없어지고 2 되겠지. 그럼 최대값은 좀 가볍게 나오고 마이너스 4분의 9를 넣어서 계산을 하든 표준형으로 고쳐서 꼭지점에 y좌표를 찾든 어차피 들어온 숫자야. 그치? 그러니까 마이너스 4분의 9를 넣어서 계산하면 2 곱하기 이거 제곱 9 곱하기 이거 계산하면 이게 최소값이야. 어쩔 수 없이 계산을 해야겠다. 숫자가 더럽지만 이거 이해되지? 그래서 이렇게 대칭축이 분수로 나왔을 때 이 떨어진 거리 찾는 것도 통분해서 찾아보면 된다. 자, 한 김에 25번까지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풀자. 자, 오른쪽 가면 이제 조금 바뀌었어. 문제 유형이. 그냥 우리 보고 최대 최소를 구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봐봐. 이 이차함수가 0에서 2까지 최소값으로 3을 가질 때 K를 구하래.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냐면 제한된 범위 안에서는 최대랑 최소랑 다 찾는데 다 있는데 최소가 어디에서 있는지를 찾으려면 똑같이 표현을 해야 돼. 그러면 대칭축 마이너스 2a분의 b 하면 1이고 모양은 아래로 볼록하니까 이렇게 아래로 볼록하고 여기가 1인 거야. 그제? 근데 0에서 2까지 잘라야 되는데 0이랑 2는 똑같이 떨어져 있네. 그제? 1만큼 떨어진 거니까 이렇게 가면 되겠다. 그지? 그러면 자 0부터 2까지 그러면 최소값은 꼭지점에서 갖는 거지. 그러면 x가 1일 때 y니까 여기다 1 넣어. 그러면 1 넣으면 뭐 되니? 마이너스 1 플러스 k지. 근데 그 최소값이 3이어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 값이 3이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k는 4다.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지. 오케이? 자, 95페이지에 자, 이거와 유사한 문제는 중3 2차 함수 때도 있었지. 던진 시간 t초. 그지? t초 후 그거 높이를 알 수 있는 거 높이는 y. 우리 보고 식을 세우라고 하는 게 아니고 30번 문제는 식까지 주는 거야. 그래서 y는 하고 어떤 식을 따르느냐? 마이너스 5t 제곱 이걸 따른다. 그럼 이제 얘는 t와 y에 관한 2차 함수인 거야. 그치? 그래서 우리가 던진 후에 1초 후에 높이를 알고 싶으면 t 대신에 1을 대입하면 높이가 15m구나. 2초 후를 알고 싶으면 t 대신에 2를 대입하면 높이가 20m구나. 계산이 뻘뻘 안 돼. 그러니까 t를 넣으면 그때 나오는 y값이 높이가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얘를 우리는 가볍게 받아들이면 돼. 우리 보고 이 식을 세우라고 그러면 뭔가 조건을 줬으니까 식을 세우겠지만 미지수도 지금 다 정해주고 식까지 줬으면 이거 사실 활용도 아닌 거잖아. 그지? 그럼 이제 문제를 보면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의 높이를 구하래. 그러면 던져 올렸잖아. 얘가 쭉 이렇게 올라갔다가 정점을 딱 찍고 그 다음부터 이렇게 떨어졌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최고의 높이가 얼마냐라는 걸 지금 물어보고 있는데 t와 y에 관한 2차 함수지. 그럼 얘 그래프는 당연히 2차 함수 그래프 모양이 포물선인 거야. 그리고 그 모양이 위로 볼록하지. 맞지? 그러니까 이 위로 볼록한 이 2차 함수에서 최대 높이는 꼭지점의 y좌표일 거야. 맞지? 그러면 얘는 우리가 꼭지점의 y좌표만 찾으면 되겠지.
t 제곱의 개수가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5로 묶어서 완전 제곱식으로 만드는 거지. 4 필요하지. 더하기 빼기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요게 완전 제곱식이 돼서 y는 마이너스 5에 t 마이너스 2의 제곱이고 곱해서 나오면 20. 그럼 최고 높이는 20m가 되겠지. 얘를 그림을 그려보자면 얘는 위로 볼록한데 꼭지점에 t 좌표는 2고 그때 y 좌표가 20이야. 이런 상황 아니야. 그러니까 던졌을 때 최대 높이는 이렇게 되는 거지. 하나도 안 넣는. 이건 뭐 중3 때 나오는 시험 문제라고 쳐도 시험 문제야. 알겠지? 새로운 거 하나도 없어. 이제 31번. 31번은 그럼 풀어볼 수 있겠다. 31번 풀어보자. 32번은 또 쌤하고 한번 같이 풀고 33번 너희들 풀게 해줄게. 같은 문제네. 30번 다시 풀어놓고 31번까지 풀어봐. 자, 또 글씨가 지우개 줬는데 지우개가 안 써. 날라간다 글씨 날라간다 글씨 날라간다. 자, 봐봐. 32번이다. 너는 유튜브에 영원히 박제된다, 조상원. 녹화를 눌렀거든. 자, 봐봐. 길이가 32cm인 철사를 구부려서 이렇게 직사각형을 만든다. 그럼 구부리는 게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가로의 길이가 길 수도 있고 세로의 길이가 될 수도 있잖아. 그치? 근데 넓이를, 최대 넓이를 만들려고 할 때 단계별로 지금 물어보고 있어. 자, 문제에서는 세로의 길이, 가로의 길이를 지금 x라고 한다 그랬거든? 그러면 가로를 x라고 하면 세로의 길이 여기서 y라고 쓰는 순간 나가야 돼. 밖으로. 맞지? 미지수를 그렇게 두 개 써. 한번 아무렇게나 쓰는 게 조건에 맡기잖아. 길이가 32cm면 가로 하나랑 세로 하나랑 더하면 16이지. 그러면 그 얘네들이 더한 게 16인데 얘가 x면 세로는 16-x라고 해야 되는 거야. 그치? 자, 이게 1번이고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x의 범위라는 건 뭘 구해야 되냐? 길이들이지. 지금 여기서 길이는 그러면 x라는 애도 길이고 16-x도 길이잖아. 그러면 길이는 양의 값을 써. 그러니까 x도 0보다 커야 되고 16-x도 0보다 커야 돼. 그럼 이걸 만족하는 x를 구해야 돼. 그치? 그럼 이거 넘겨봐. 그럼 x는 16보다는 작고 0보다는 커야 되니까 이게 x의 범위가 되겠지. x는 저 사이에 있는 애만 될 수 있다는 거야. 0보다는 커야 되는데 16보다 크면 사각형 못 만들어. 그 조건이 있다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요게 두 번째 거 구한 거야. 그 다음에 넓이를 S라고 할 때 넓이식을 세워야 돼. 그러면 이 직사각형의 넓이 X는 가로 곱하기 세로. 그치? 그러면 가로는 X고 세로는 16-X. 그러면 이거를 가만히 보니까 얘는 전개해봐라. 혹시 얘가 2차 함수라는 게 보여? 문자만 달라졌지. x랑 s에 관한 y라는 문자들. 그러니까 너네들이 이걸 보면서 얘는 당연히 2차 함수라고 느낀다. 근데 갑자기 y라는 문자 대신에 잘 못 보던 s를 가지고 표현하면 얘를 자꾸 다르게 생각해. 차이는 뭐야? 얘랑 얘의 차이는? 얘는 가로가 x축이고 세로가 y축에다 그래프 그리는 거야. 근데 위에 거는 그럼 차이가 뭘까? 가로는 똑같이 x축이고 세로는 s축이야. 문자만 다른 거야. 얘도 2차 함수고 얘도 2차 함수야. 알겠지? 그러니까 늘 자주 보던 게 xy인데 갑자기 y 대신 s가 들어오면 이건 뭐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똑같이 느껴야 쉬운 거야. 이해했지? 그래서 얘는 2차 함수다. 그럼 우리는 지금 뭘 구하라는 거야? 넓이를 지금 우리는 S라고 놨는데 S의 최대값
그럼 이 이차 함수에서 s의 최대값을 구하려면 얘가 최대값을 갖겠니? 일단 위로 볼록하다. 네. 그러면 꼭지점을 찾아봐야 되니까 표준형으로 고쳐야겠지. 그러면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16x 하고 2로 나누면 8 제곱하면 64. 그러면 64를 더하기 빼기. 그러면 s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8의 제곱이고 곱해서 나오면 이렇게 돼. 자, 그러면 얘 그래프를 그려볼 건데 얘는 위로 볼록하지. 꼭지점의 좌표는 8,64지. 그러니까 여기가 8, 여기가 64. 그치? 근데 우리는 얘 최대값을 구하려면 x의 범위가 있었지. 0에서 16까지지. 응? 그러면 0에서 16까지인데 자르는 게 별로 의미가 없는 게 그지? 0은 이쪽에 있지. 16은 이쪽에 있지. 그리고 심지어 양쪽에 등호도 없어. 그치? 그러니까 여기는 다 빵꾸빵꾸야. 그리고 이거야. 그래프는. 그럼 이 그래프에 꼭지점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꼭지점이 최대값이 분명하지. 그치? 그러면 최대 넓이가 얼마냐고 물어보면 64제곱센티미터고 가로가 얼마일 때 최대값을 갖냐 하면 얼마냐? 8이지. 여기에 답이 다 들어있는 거지. 이해됐지? 네. 정리하고 33번. 33번은 푸는데 차이가 뒤에 벽면은 철사가 안 들어가. 알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D글자로만 들어가는 거야. 33번은 뒤에 벽면을 막을 이미 막혀있기 때문에 거기는 안 들어간다. 네.